여보세요? 깜짝이야.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지현입니다. 네, 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통신번? 네? 네? 잘 지냈죠? 그럼요. 예, 좀 네, 지냈죠. 잘 지내셨죠? 그럼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예. 진짜. 본인도 군인이세요? 저는 군인은 아닙니다. 저는 전역한 지 한 2년 됐고요. 2년 저는 이제, 되셨구나. 요즘에 좀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네.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군인들 그렇죠. 때문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띄워놔도 될까요, 사진? 예, 지금 띄워주셔도 되고요. 제가 네. 보내드린 게 아, 지금 제일 처음 사진이 네. 그 제일 왼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 막사 약도인데 그러면 일단 좀 먼저 설명을 하고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인가요? 요거는요, 네. 일단은 이제 정면도입니다. 위에서 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고 하게 귀신인 것 같긴 해요. 귀신인 것 같긴 한데 저기 감지기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예, 저기가 이제 저 장소가 이제 제가 운용을 하는 열상 장비가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인데 저기서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음. 이제 저 보병 초소 그리고 앞에 있는 적진지 그리고 내리막 내려가서 저 폐막사 저기랑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미지로 이렇게 구상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아마 제가 정면도를 하나 또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감지기수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소초. 감지 초소라고 좌상단에 네네네. 적혀 있는 아, 요거는 이제 막사. 여기. 감시초소. 오, 그림 잘 그렸다. 저도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감지기가 위치한 곳을 제가 이제 정비를 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폐막사 위에 세워져 있는 음. 그런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귀신을 받고 계단이 가파르다. 그리고 폐막사는 앞에 절벽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막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될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계단을 제가 조그만하게 그려놨을 텐데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 저 감지기실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저쪽으로 내려와서 막사 여기 좌 하단에 있는 게 막사입니다. 저희 네. 막사인데 거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시네. 네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머릿속으로 좀 음.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게 좀 원활하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친절함 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저희는 이제 마이크가 네네. 꺼지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긴장하면 네네.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하다 보면 모든 이야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다 빼먹어요. 긴장을 좀 빼기 위해서 본인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다음 얘기할게요. 뭐 요즘 관심사가 좀 어떻게 되세요? 이건 좀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 와, 그림을. 그러면 설마 이거 그림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후딱 그려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좀 뒤에 이렇게 것도? 예, 다 전부 다요. 이거 다 본인이 그린 거예요? 이거 조커도? 예, 맞습니다.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림 하나 보여줘도 돼요? 조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진짜 잘 그리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게 사실 저는 헛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헛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이런 일을 겪어요. 군대에서 이제 그게 하필 타이밍이 겹쳐서 이런 일을 겪었던 건데 이제 뭐였냐면은 저희 감지기실이 폐막사 위에 지어져 있어서 좀 을씨년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평지가 없습니다. 평지가 없고 그냥 산악지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비도 많이 오고 벼락이 정말 많이 쳐요. 여름에 벼락이 정말 많이 치는데 저희가 목진지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들어가서 돌출돼 있는 부분에 이제 진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감시를 하는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고지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 옆쪽에 제 모기지라 그래가지고 제가 파견 나온 기지가
이제 더 고지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면은 벼락이 엄청나게 쳤어요. 옆진지에. 저는 상병 생활을 할 동안 벼락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벼락을 치면 근데 저희 전 섹터에서 실시하는 게 있어요. 저희 보직만. 낙뢰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지기실에 올라가서 저희 장비에 접지를 시켜가지고 낙뢰에 맞았을 때 장비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부대 TO가 굉장히 적고 인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전우조로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전우조를 할 수가 없어서 항상 혼자 갔었어요. 비 오고 바람 막 몰아치는 날에 혼자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분이 이상하다든지 뭐 무섭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제가 또 이제 최고선임을 좀 일찍 달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비가 오길래 낙뢰 조치를 하러 갔죠. 제가 하러 갔는데 지도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높아요. 그 제가 생활하는 막사보다 그 감지질이 훨씬 높아요.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올라가서 비 오고 번개 칠 때 폐막사를 도착을 했는데 위에 감지기실을 이제 시야가 같이 들어오죠. 이게 원래는 슬레이트에 다 막혀 있어가지고 기계가 원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진지라서 그 감시 각도를 좀 넓힌다고 그 위에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보면 살짝 잘려 있는 걸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 근데 슬레이트 바깥 부분으로 발판이 이제 여유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실제로 거기 갔을 때도 이제 절벽 등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등반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그 GUP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들은 위장막을 거꾸로 뒤집어서 헬멧에 씌워요. 그럼 하얗게 돼요. 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는 건데, 비 오는 날에 올라갔는데 그 누가 판초 오일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하얗거든요. 판초 오일을 뒤집어 쓰면 거꾸로 뒤집어 쓰고 그 감지기실을 서성대는 거예요. 그 되게 좁거든요. 거기 서성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그 지도에 보병초소가 있잖아요.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 낙뢰 조치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상황실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건 얘네들이 들었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판초를 입고 근무를 투입되는 인원들은 보병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장난을 치려고 뒤집어 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뒤집어 쓰고 감지기실 끄트머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가 낙뢰 조치를 해주려고 하는 건가? 놀래지 말라고 뒤집어 입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있구나 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제 초소에도 전화기가 있어. 전화기를 이제 들어서 야 고맙다 이랬어요. 제가 보병 그 친구한테. 뭐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니? 아니 너 방금 올라가서 낙뢰 조치 해준 거 아니야? 물어봤어요. 개소리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벼락 맞을 일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누구지? 하고 제가 낙뢰 조치 하러 가면 제 장비를 잡고 있는 후임이 한 명 있어야 되고, 한 명은 휴가를 나갔고 저희 총 4명이니까 한 명이 상하관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막사로 내려와서 전화를 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지나간 게 다 보일 정도로. 뭐지? 하고서 생활관 들어간데 잘 자고 있더라고요. 후임이. 이제 거기서 뭔가 쎄해서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상황실로 다시 가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보통 확대를 해서 이제 열상으로 감시를 하는데, 잠깐 자리 잡고 있던 후임한테 야 카메라 축소해봐. 360도 돌려. 축소해 돌려. 쭉 돌려봐. 안 나와요. 돌려도 없어요. 번개 계속 치고. 아래로 내려서 돌려봐. 아래로 내려서 돌리는데도 초소에 2명이 그대로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상황 간부가 너 뭔 일이 있냐? 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념치 그냥 하고 왔는데 약간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뒤에가 절벽인데다가 거기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구형 방탄, 거기 심지어 저희는 과학화 부대여가지고 방탄도 신형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구형 방탄을 쓰고서 거기서 그러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제가 상병 달 때까지 한 번도 벼락이 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날 있고 나서 여름 끝날 때까지 저희 막사에만 벼락이 계속 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초자연현상인가 싶더라고요. 벼락이 이게 그냥 저희 막사 근처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낙뢰 조치를 한 번 더 해야 돼서 가면은 제 눈앞에서 벼락이 떨어졌었어요. 한 번은 제 바로 앞에서 벼락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막사에서 TV를 보는데 막사가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박격포 쏘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생활하는 생활과 그 지붕의 번개가 그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담배 피우는데 저희 그 펜스 옆에도 막 벼락 떨어지고 와 벼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벼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게 또 뭐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벼락 맞은 게 해코지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무섭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되게 신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끝입니다. 네, 바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 집안에서 저만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이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6살, 7살 때쯤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뭐였냐면 저희 집이 그 한국전쟁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구하셨던 집이었어요. 되게 낡고 그 옛날형 마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대청마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루가 있고 그런 되게 집이었습니다. 옛날 시골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되게 소리에도 민감하고 겁도 많아서 밤에는 잠을 자고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 일을 하시고 항상 늦게 들어오시니까 밤에 아버지가 이제 퇴근을 하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도 부르시고 저희 어머니 이름도 부르시고 저희 할머니, 외할아버니도 이제 부르시고 하면서 문을 이제 열어달라고 이제 막 두드리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사실 그런 철 두드리는 소리는 굉장히 소리가 커가지고 다 아실 정도거든요. 그 밤중에 일어난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 대청마루랑 그 저희가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제가 그게 무서워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두들기고 계시니까 거의 한 10분, 20분을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열어드려야겠지 하고서 마당까지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옛날 시골 철문 보시면 아래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주황색 가로등, 옛날 가로등 있죠? 엄청 밝기 센 거. 그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거기에 서 계시면 구두에서 광이 났어야 했었어요. 위치가 딱 그래요.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발이 안 보이는데 너무 가까이 서 계셔서 그런가 했는데 10분, 20분을 문을 두들기시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고 그냥 시꺼멓게 그 주변이 물들어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큰 소리로. 저는 마당에서 몸을 숙여서 그걸 본 상태로 굳었어요. 굳어서 한 5분을 갔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서 열어야 되나? 열어야 되나?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에서 나만 이 소리를 듣고 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때도 무서워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잤어요. 다행히도 자다가 깨서 어린애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이 잘 들더라고요. 아침에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버지랑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주무셨는데 아버지가 잠이 많이 없으셔서 아버지가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혹시 어제 집에 잘 들어오셨냐고. 잘 들어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어제 아버지가 문 두들기는 거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할머니도 못 들으시고 그냥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잠을 못 자다가 이런 일, 그러니까 군대에서 겪거나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게 같이 떠올라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집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신기한 건데 집이 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토토로 보시면은 그 검은색 그 뽀글뽀글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막 보이고 그랬었어요. 진짜 집이 옛날 집이었거든요. 약간 헛게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죠.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이래서 없어졌지만 아무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나름 잘 해주셨어요. 횡설수설해가지고. 아니,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은 뭐, 보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니까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이 영상, 그니까 이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그니까 좀 관심있게 보는 거는 좀 일단 제가 볼 때는 믿어서 본다라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본다가 맞겠죠? 그죠? 네, 저는 약간 그렇게 흉가 체험하시면서 이제 장비 사용하시는 거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뭐 장비도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의존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께서 또 미스테리한 일을 좀 겪어보셨잖아요. 네. 겪어보셨으니까 확실히 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겪어본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다 라는 정도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죠? 귀신을 안 믿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영상 보면서 제가 이제 겪었던 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있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약간 시기가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랬었어요. 뭐 집에 있을 때 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막? 보통 대부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시기가 있어요. 한 5년에서 6년, 7년 한 그 시기에 이런 걸 한번 겪고 또 한 4, 5년 조용하고 이런 시기예요. 항상.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무섭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겪었던 게 몇 년 전입니까? 마지막으로 겪었던 게 그 군대 그거고요. 그럼 곧 있으면 시기가 2년 후에 또 다가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은 또 그런 일 한번 겪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겪지 않을까. 몸 건강해야죠. 그러면 2년 후에 한번 경과를 보시고. 근데 성인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그런 거 겪어보셨던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은데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난 거 있거나 남의 썰 있거나 뭐 이럴 때 언제든지 한 번씩 연락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